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태블릿 관련해서 행사를 두 개를 했는데요. 하나는 서울에서 김순환 검찰총장에게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집회를 했었고, 대구에서 이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와 삐딱선 TV가 유영하는 너는 왜 태블릿 조작 주범 김한수를 비호하고 유착돼 있냐, 이거 따져 물으려고 유영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도망갔다. 심지어 뭐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결국은 정돈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반 사람들, 뭐 박 대통령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영하고 강용석 같은 간신배들에게 눈과 귀가 가려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5년간 너무 힘든 옥고를 치르면서 이 진실투쟁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윤석열과 딜을 치지 않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염려하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판단한다면은 두 가지는 다 낭설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하나 강용석 따위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보기에는 윤석열이를 그냥 앞에서 면전에서 그냥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강용석과 윤석열이 김세희가 했던 얘기 보세요. 대충 탄핵 떴고 윤석열과 야합을 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윤석열이가 너무 백기를 세게 들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윤석열에게 굴복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려가 이미 다 완전히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미디어 입장은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왜 태블릿 조작 주범 김한수와 유착해 있는 유영하와 아직까지 군신관계를 유지하느냐.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앞에 게 두 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세 번째 건 따져 물을 것도 없죠. 근데 앞에 거 두 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건 좀 따져 물을 건 따져 물어야 되겠다. 저는 원래는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어차피 미디어치가 태블릿 조작은 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이걸 박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유영하가 대구시장을 나오다 보니까 대구 출신인 삐딱선이하고 강민구는 도저히 내 고향 대구에 저런 불량 상품, 서울과 경기에서 4번 쫓겨난 저런 불량 상품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줄 수 없다. 막아내겠다. 그리고 이제 저 친구들도 아니까, 유영하가 태블릿 조작 주범하고 뒤엉켜 있다는 걸 아니까, 일단 네가 박 대통령을 대변하고 네가 대구시장 하려면은 태블릿 문제부터 네가 설명해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건 뭐 사실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거는. 저하고도 2000년 제가 3월에 유영 만났다 그랬잖아요. 먼저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요. 예. 이 영상, 이거는 미디어치에도 올릴 텐데, 이거 지금 삐딱선 TV 올라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지금 유영아한테 태블릿 PC 이거 왜 조작 주범 김한수를 비호하고 있냐, 이걸 따져 묻으려고 찾아갔는데 도망갔어요.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저 책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에 수록된 내용인데, 강용석과 유영아가 지금까지 어떻게 태블릿 PC 진실 규명을 방해놨는지 그걸 정리한 거고, 제가 요거를 따로 빼서 박근혜 총장한테 드렸어요. 책과 함께 전달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 저는 2000년에 이제 이 2000년 1월경에 제가 김한수 씨 사용자 증거를 잡아서 강용석 김세희에게, 그때까지 저는 이제 가세연하고 가까웠으니까, 왜 이것들이 탄핵무효 팔고 있으니까 내가 태블릿 조작을 잡으면은 당연히 내 아군이 될 줄 알고 미리 설명을 해준 거예요. 김한수 사용 증거를 조만간 공개하겠다 알려줬더니, 이 반갑게 환호할 줄 알았던 필자의 생각과 달리 저 둘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으로 변했다. 특히 강용석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 그 강용석은 나보고
유영아 변호사를 만나 먼저 상의를 하자. 그리고 그때 당시 유영아가 김한수를 데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영아가 김한수를 데리고 있었던 것은 김한수가 박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과 같은 댓글 조작을 한 것이 있어 이 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 김한수를 건드리면 위험하다.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유영아를 좀 만나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2020년 2월 24일 날 강남 팔레스 호텔 일식집 이거 완전 초고급 일식집입니다. 1인분에가 2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건데 4명에서 하면 80만 원. 나는 이 유영아가 박 대통령 그 심부름꾼 하면서 사람 만나는데 왜 이런 비싼 데를 다니고 이 계산을 다 김세희가 합니다. 법인카드로. 이거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심부름 일을 하는 거를 유영아 지 돈으로 해야지 왜 가세현 애들 돈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의도에 저렴한데 천재예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얘네들이 완전히 그냥 돈잔치 버리는 거예요. 돈잔치 버리는 거고 당연히 유영아는 가세현 돈을 쓰기 때문에 가세현과 유착이 되고 여기서부터 사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 구도가. 자, 근데 유영아는 저한테 김한수와 또 술 한잔 하면서 다 풀자. 아니, 강용석이는 김한수가 박 대통령 약점을 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달래고 있다고 나한테 설명했는데 유영아는 그게 아니야. 한마디로 김한수 좋은 친구니까 우리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한번 다 풀어보자. 이렇게 들어왔다니까요, 저한테. 저는 이미 김한수가 조작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조작을 많이 잡았으니까 김한수에게 따져 물을 건 많다. 그때 유영아는 김한수에게 물을 거 있으면 나한테 몰라.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 내가 무슨 조작을 잡았는지 모르잖아요. 유영아는. 그러면은 박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에서 박근혜 대통령 요 태블릿 PC로 일단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박 대통령이. 그럼 그 태블릿이 아니라 그러면은 유영아가 더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잡았냐.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슨 증거를 잡았는지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김한수와 술 먹고 우리 형하고 하고 같이 한마디로 이제 가세현 그룹에 들어와서 같이 해먹자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이제 그냥 나왔고 2개월 뒤 제가 2월 24일이죠. 딱 한 달 뒤에 제가 이제 이거를 터뜨립니다. 김한수가 실제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한 내역 증거를 제가 공개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유영아는 이제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 음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자, 결국 제가 터뜨렸어요. 터뜨렸을 때 유영아가 박 대통령 변호사라면 내가 만약에 잘못 짚었다 그러면은 저한테 설명을 해야지 정상이죠. 자기가 와서 이거는 잘못 짚었다라고 논리적으로 우리 그 주장을 정정을 하도록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하나도 없고 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제 음해만 하는 겁니다. 여의도 다니면서. 뭐 김세희 저희 턴라이트 이제 강민구 대표가 통화한 내용 올렸지만은 여러 군데 또 전화하면서 또 이 막 바지 박 대통령 막 대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태블릿 PC 터트리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친다 위험하다 이런 사기쳐가지고 딴 사람들이 포섭해서 태블릿 PC에 참여 못하도록 이런 정치 공작을 했어요. 유영아하고 가세현 놈들이. 그럼 이것들이 무슨 논리였냐? 강민구 대표한테 사기친 논리는 이미 태블릿은 최선이 쓴 게 결정은 났기 때문에 돈을 김한수가 냈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최선을 지원한 게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큰 피해가 온다. 이거 덮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기쳤다는 게 이제 드러났죠. 저는 이 내용을 제가 박 대통령한테 3차례 걸쳐서 보고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영아가 박 대통령을 속여 넘긴 이유가 바로 이렇게 속였겠단 말입니다.
아, 김한수가 돈 된 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 그럼 이건 청와대가 최선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제가 보고서를 뭐, 얼마나 이 깔끔하게 이 논리적으로 잘 썼겠어요. 대통령한테 보내는 보고서인데, 제 생각에는 그 보고서를 읽었으면요. 지금 유영아나 김세희가 떠드는 논리, 이거, 다 간파했을 거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으면은, 저 말도 안 되는 허접한 논리. 김한수가 돈 낸 게 알려지면은 청와대가 된가. 저 김한수가 돈 낸 이유를 숨긴 이유가 김한수가 사용했다는 것을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검찰이 나서가지고 김한수를 위증교사 시켜가지고 한 건데 박 대통령 도와주려고 그럼 저거 은폐했단 말이야 검찰이? 그래서 아마 1차 때는 제가 그거를 확보를 못했었고 아마 제가 3차 때 이 3차 보고서 때는 검사가 김한수를 위증교사하는 증거까지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검찰과 김한수가 공동으로 조작을 한 거고 제가 계약서 위조 문제까지도 제가 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아, 유영아가 지금 속이고 있구나. 네, 지금 나온 박 대통령의 이 판단들을 보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판단했을 텐데 근데 그럼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메시지가 없냐? 그 당시 2000년도 요 시절 때 이제 이 문갑식이라는 또 그 유영아의 줄선 어용 기자 있죠, 어용 기자. 유영아하고 만났나 보더라고. 그래서 이 유영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듣고 지 입장에서는 지들 유리하다고 터뜨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들 먹칠하는 얘기를 터뜨렸어요. 유영아가 박 대통령한테 하여튼 제가 문갑식 얘기한 걸 내가 유추해 보면은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변희재가 자꾸 들쑤시고 다녀서 이 김한수가 돈 낸 게 자꾸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 청와대가 최소한을 지원한 게 된다.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그랬던 거지 박 대통령한테. 그래서 변희재 입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놔두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끔 이 문갑식이 터뜨렸는데 한 유영아는 변희재 입을 막자 그랬는데 박 대통령 그냥 놔두세요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물론 막을 수가 없죠. 아니 유영아 따위는 말할 것도 없고 박 대통령이 내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나보고 입 다물라 그러면 내가 입 다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실을 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하여튼 그때 이 문갑식 얘기를 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은 태블릿 문제는 내가 직접 뛰진 않는다. 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내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재판을 거부했거든요. 재판을 거부한 상태에서 태블릿을 다시 들고 나오게 되면은 이건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 전략은 이미 야 이건 재판 붙어봐야 무조건 유죄구나 이건 하나만 하구나 그러면은 빨리 대법원까지 끝내버리고 그냥 바로 사면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태블릿 문제를 걸기 시작하면 이게 재판이 지금 제 태블릿 재판이 지금 4년째요 4년째 이게 제 태블릿 재판이 이거 아직도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5개월째 재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박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빨리빨리 끝나고 하면 석방 가겠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 5년 만에 석방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얘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얘기 안 한 거 맞는 얘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유영하고 강용석이 박 대통령 자기를 속이면은 이거를 양자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감옥에서는 그게 참 힘들죠. 저도 감옥에서 우리 독자끼리 밥 먹고 있었을 때 제가 감옥에서는 판단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와서 내가 판단한다. 실제로 나와서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과거 문제는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박 대통령의 유영아 강용석을 걱정하듯이 제 주변에 그 흰머리 배신 세력들을 걱정하던 사람들이 왜 변희재는 그럼 나오자마자 저 간신 매무리들 흰머리 무리들을 왜 안 쫓아내고 왜 같이 다니냐
지금 마치 지금 박 대통령이 유영아랑 같이 다니는 거를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나가신 분도 있어.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쭉 해보니까 결국 그것들이 알아서 떨궈져 나갔거든요. 3개월 만에 결국 떨궈져 나갔죠. 그 흰머리 배신 세력이. 그렇게 따져보면 박 대통령이 유영아 쓰는 것도 설사 저자가 태블릿 조작에 개입해 있고, 심지어 김평우 변호사하고 조원영 변호사는 이 유영아 이자 때문에 탄핵을 못 막았다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딱 정확히 잡은 거 있잖아요. 탄핵 의결은 국회에서 세월호면 세월호, 뇌물이면 뇌물 하나하나 다 했어야 됐다. 이걸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이걸. 왜 그러냐? 제일 문제가 된 게 뇌물이었어요. 탄핵에서 핵심 사안이 뇌물이고 나머지는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뇌물 먹은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걸 뭉뚱그려서 투표했으니까 배신자 62명이 나와가지고 탄핵이 성사됐는데, 나눠서 했었으면은 일단 두 가지, 세월호 7시간 문제하고 뇌물죄는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뇌물죄 없이는 탄핵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김평우 변호사 주장대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야 이거는 절차 잘못됐으니까 다시 국회 돌려보내가지고 사안마다 투표해 하면은 뇌물죄는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월호도 빠지게 돼 있고. 그랬을 때 탄핵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김평우 변호사의 전략이었는데, 유영아 이자가 그걸 반대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갑시다. 이왕 한 거. 이건 제가 한정석 미래한국 기자의 글도 봤지만 제가 조원영 변호사가 우리 세미나 할 때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유영아하고 이동욱 몇 명이 그냥 갑시다. 헌지하고 저 탄핵 세력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쪽은 유영아는 단순한 태블릿 조작뿐이 아니라 탄핵에 개입해 있는 스파이라고 보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5년 동안? 제 생각에는 이미 박 대통령은 변호사들이 스파이고 뭐고 변호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이건 끝났구나. 이건 재판하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았겠죠. 재판 붙으면서. 이미 판사들을 다 문재인이가 다 장악해가지고 불법적인 6개월 추가 구속도 막 시키는 그런 재판부인데, 변호사 몇 놈이 저 스파이라 하든 말든 이거는 끝난 거예요. 재판으로 승부가 안 벌려져. 들어왔어요. 그냥 서울구치소 재판 안 나가고. 그랬을 때 시다발이가 필요하잖아. 이제는 이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다발이. 시다발이 하기에는 유영아가 적당하다. 물론 그 정도 예상 못했겠습니까? 3대 재판이 뭡니까? 탄핵에 최서원 재판하고 박 대통령 재판하고 그리고 제 태블릿 재판이잖아요. 자, 제 태블릿 재판에 강용석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김한수하고 희덕거리고 유착해 있는 강용석이가 들어왔어요. 내 재판 망치려고 들어왔죠. 최서원 재판에 주력 변호사가 대장동에서 박영수와 같이 돈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재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서원 재판 벌어지고 있는데 이쪽의 주력 변호사가 저쪽 특검의 수장인 박영수하고 같은 데서 돈을 같이 받아먹고 있었다니까요. 자, 제 재판하고 최서원 재판도 스파이가 침투하는데 박 대통령 재판에 스파이 침투 안 시켰겠어요? 사탄파가? 그리고 그걸 제일 쉽게 포섭한 자가 막 유용할 겁니다, 이거. 요자 그냥 색깔랑 넘어갈 거예요. 나는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간파를 해도 이미 재판은 끝났는데 시다바리에 쓸 놈은 한 놈 구해야 되는데, 아마 이 유영아를 보면서 이건 있죠. 이놈은 크게 해먹어서 사교치지는 않는구나. 적당히 가세현이나 좀 가서 얻어먹고 다니고 이러지 큰 사고 안 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갔을 겁니다, 아마. 저놈이 탄핵 쓰레기에 유착되어 있는 걸 알아도 시다바리로는 쓸만해요. 감옥에서 필요한 건 시다바리밖에 없는 거거든. 그 이상 필요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나왔어. 이게 나왔어요. 나왔고, 제가 이미 이제 JTBC 태블릿 플러스 장시호 태블릿 두 개 조작을 다 잡았습니다. 태블릿을 두 개 꺼내 들었는데 검찰과 특검이 둘 다 조작 다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은 형집행정지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제가 아마 5월, 6월에 아마 이제 다 공론화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태블릿 문제에 칼을 들이 않느냐, 그것만 남은 거거든요.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들어달라고 부탁할 일 없을 겁니다.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왕 삐딱선하고 이 강민구가 시작했으니까 박 대통령의 칼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유영아가 대구 시민에게 지지를 받든 평가를 받으려면 이 태블릿 문제에 대해서 유영아는 입을 열어야지. 너 그 술자리에서 맨날 떠들듯이 너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며. 변희재도 이거 조작 아니라는 거 뻔히 아는데 지 해먹으려고 의도적으로 김한수 거라고 조작해서 다닌다. 너 그러고 떤다며. 그거를 이번에 야 인마 대구 시민들한테 얘기해. 마이크 잡고. 이제 삐딱선이 난 강민구가 몇 번 더 찾아간다는데 마이크 잡고 대구 시민들 앞에서 태블릿은 최소한 건데 변희재란 자가 김한수 거라고 조작해서 돈 해먹고 있다. 그 말을 하라고. 뒤에서만 떠들지 말고. 이거는 내가 봐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박 대통령과 관계없이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맞다면 나는 100% 잡았어요. 김한수가 조작한 증거를. 이게 모를까요? 유영아가? 이거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유영아는. 태블릿 조작을 옹호하는 걸 떠나서 사람을 속이고 있고 저를 음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건 용서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근데 저는 유영아를 제가 이번에 결판 낼 건데, 그랬을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을 하실 건지, 박 대통령이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들으면서 자기가 판단을 할 건지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거 없어도 저는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데 박 대통령이 또 이걸 피할 이유가 뭡니까? 감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던져놨는데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는데 양쪽의 자료 가져오라 그래요. 유영아하고 변희재한테. 저놈들이 자료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제가 자료는 뭡니까? 전 자료는 이거죠. 뭐 이거 알고 지금 제가 이제 추가로 조작 잡은 거 아직 공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들어가서 브리핑해 드리면 끝나요, 그냥. 예. 유영아 부를 것도 없어요. 아니, 나중에 불러서 너는 왜 변 대표 얘기도 안 듣고 그렇게 집요하게 음해하고 김한수 편에서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따져 물어서 추궁을 해야죠. 그래서 네 뒤에 누가 배우가 있냐. 자, 태블릿 PC 조작이 탄핵 무효와 관계없다고 또 무지하게 음해하고 다닙니다. 이 유영아하고 이 가세현 무리들이. 자, SKT 최태원이가 개입했어요, 지금. 태블릿 조작에. 이거 이제 6월쯤 돼서 재판 일잖아요? SKT가 최태원 명의로 탄핵 때 태블릿 조작한 거 우리가 사과드립니다. 성명서 내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최태원이는 검찰에 누구, 김수남인지 노승권인지 이영렬인지 누가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해서 서버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거 밝혀야 돼요, 최태원은. 제 생각엔 김수남 같아. 그럼 최태원하고 김수남이 태블릿을 조작해서 탄핵을 시도한 게 이게 박 대통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이게? 이게? 탄핵의 배우가 누군지가 나오는데? 나는 태블릿은 탄핵과 관계없다 얘기하는 놈들의 목표는 탄핵의 배우를 은폐하기 위한 거라고 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재판 가지고는 위증교사까지는 있어요. 위증교사까지는. 근데 증거조작 날 쪽까지는 우종찬 기자가 잡은 하나 정도가 있는데 뭐 실수였다고 얘기를 해도 좀 될 만한 명백하게 조작이 잡힌 건 태블릿 PC거든요. 증거 조작은. 그러면 이거는 위가 걸리게 돼 있고 위가 배우를 불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태블릿만 덮어버리면은 박 대통령 사건 가지고는 배우를 못 밝힌다고요.
이게 목표야, 이게 사탄파들의. 그리고 사탄파와 손잡은 유영아의 목표도 탄핵의 배후를 안 잡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이 얘기를 그냥 박 대통령이 유영아하고 저 둘을 다 부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건강? 아니,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태블릿 조작을 잡는 게 건강에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 최태원이 이제 엎드려 빌어야 되는데, 홍석현 마찬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다 박 대통령이 뇌물 안 먹었다는 거 다 드러났고, 케이르단 미르단 안종범이가 지가 해먹으려고 만든 거 다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하나밖에 더 있어요. 최선하고 저 삼성하고 승마? 그건 자기들끼리 비즈니스고. 어? 이걸 설명을 막 다 할 것도 없이요. 이 태블릿 조작 주범들 쫙 걸리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탄핵무효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나서서 유영아의 자백만 받으면 끝나잖아요. 유영아의 자백만 받으면. 우린 뭐 이제 재판 들어가서 SKT하고 김한수 자백, 장시호 자백을 받을 건데 박근혜 대통령 유영아 불러가지고 유영아 자백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해달라고 제가 부탁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유영아 자백을 받겠다는 거지. 지금은 유영아의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이거는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저는 박 대통령이 진실투쟁을 포기하고 권력투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을 꿀리면서 진실투쟁의 길을 터줬거든요. 그러면은 이 건의 마무리도 박 대통령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최성원이 JTBC 소송을 들어가고 우리가 이 건을 이제 공수처에다가 또 고소를 하고 최성원이 특검 소송이 있는데 이제 뭐 그냥 우리 총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총공격. 다 잡아놨으니까. 누구 하나는 빨리 자백하라고.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가 JTBC에 가서 최성원에게 사죄하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의 JTBC 소송 소장 제출 앞두고 아마 이제 수요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JTBC를 갈릴 생각입니다.